마지막에 회차 불러드린 거 그겁니다. 했죠? 제가 아까 총 회차를 3개 불러드렸죠? 3개. 뭐, 뭔진 몰라도 어디, 저기 이렇게 걔네들이 한꺼번에 엮여서 나오는 문제가 출제가 최근에 되고 있어요. 그게 제일 더러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3개 중에 처음에 했던 뭔진 몰라 3라고 있었죠. 그 3가 없으면 좀 쉽고. 아무튼 자 보시죠. 최저한세 해보죠. 이거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제목 얘기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의인데 뭐냐면 우리 최저한세가 뭔지 한번 설명 좀 드려볼게요. 보시면은요 최저한세가 뭐냐면 자 우리 A라는 회사는 제조기업입니다. 제조기업. A라는 회사는 제조기업이고 B라는 회사는 우리 소비성 서비스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은 이쁘죠? 소비성 서비스업. 이게 뭐냐면 유흥업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진짜 다르죠? 여러분. 소비성 서비스. 와, 유흥업. 그죠? 뭔가 유흥업. 자, 이렇게. 알죠? 그럼 우리가 원칙적으로 소득이 같다면 내는 세금이 같아야죠. 근데 당연히 우리가 여러 가지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들이 있는데 제조업은 특히 여러분들 세액 공제하고 세액 감면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유흥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도 그냥 아예 다 영업정지 시켜버렸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허용된다 그런 거 그딴 거 없고 무조건 영업정지. 맞죠? 거기 가면 또 감염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득이 같으면 원칙적으로 세금은 같아야 되는데 좀 업종별로 차별은 들 수가 있죠,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 여기는 감면 후 세액이라는 용어 잘 잡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이 법인세에서는 그 다른 세법인 우리 소득세, 부가가치세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쪽 동네는 뭐가 출제가 되냐면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세법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죠. 뭐 여러분들이 창업하시면 뭐 얼마 깎아주고 여러 세액 공제가 별도로 있는 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법이고 조특법이라 줄여요.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세액공제, 세액감면들이 수록돼 있고요. 알죠?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럼 거기에서 각 여러 가지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A가 얼마를 내고 있냐면 세액을요. 2,000원 내고 있대요. 그러니까 2,000원은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다 받았을 경우에, 즉 꿀 빨았을 경우에 내는 세금이 2,000원인 거예요. 자,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흥업이다 보니까 조특법에서는 여러 가지 세액감면 공제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를 내고 있냐면 7,000원이나 내고 있대요. 그러면 소득은 같다라 해볼게요. 소득은 같은데 업종이 차별된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너무 세금의 차이가 많이 나죠. 3.5배나 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최저한세는 같은 소득이면 내는 세금이 같아야 된다라는 조세평등주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저한세가 둘은 소득은 같아요. 같은데 여러 가지 혜택을 제조업 A가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한세는 야, 소득이 같으면 내는 세금은 같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가지고 이 둘의 최저한세는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알죠? 그럼 여러분들 B는 그러니까 최저한세가 최소한 내야 될 세금을 최저한세라고 불러요. 알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B 입장에서는 얼마를 내야 될까요? 최소한 3,500원 내야 되는데 7,000원 내고 있어요. 그럼 얼마 내야 될까요? B는? 7,000원입니다. 이거예요. 최소한, 야, 너 최소한 3,500원 내? 근데 7,000원이나 내고 있어? 아름답구만. 그죠? 아름답죠? 3,500원 최소한 내야 될 7,000원 내고 있잖아요.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네, 그럼 A는? 그렇게 해석하면 최소한 3,000원 내야 되는데, 3,500원 내야 되는데 2,000원만 내고 있죠? 맞죠? 그러면 얼마 내야 될까요, A는? 3,000? 500원 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예 세금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보단 줄였잖아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우리가 A 같은 경우에는 3,500원을 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혜택 감면을 받다 보니까 2,000원 세금밖에 안 내고 있죠.
그러면 1,500원을 토해내게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최저한세는 토해내게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혜택을 일부 박탈해요. 줄여요. 맞아. 박탈은 뭐야? 혜택을 일부 줄여요.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네가 조세특례 제한법상 혜택을 많이 받다 보니까 최소한 내야 될 세금보다 1,500원 덜 내고 있네. 그럼 1,500원의 혜택은 박탈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실기할 때도 이런 구조로 녹아져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챙기실 게 뭐냐면 여기 감면후세액이 뭐고 얼마가 배제되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입력할 땐 들어보세요. 나중에 입력할 때 들어보실게요. 나중에 입력할 때는 제일 어려우면 두 개를 다 입력해야 돼요. 뭐냐면 얼마가 배제될 거며 그래서 배제된 걸 제외한 걸 빼면 나머지가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게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조세특례 제한법상 5,000원을 받고 있대요. 그럼 1,500원 배제되면 얼마를 해주겠다라는 최종적으로 공제는 3,500원. 둘 다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제될 것도 구해야 되고 그래서 배제를 당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의 조특법상 세액감면 공제를 받냐. 자, 이름만 들어봐도 소름 끼치죠? 그게 제일 더럽고 안 더러우면 요걸 구해요. 배제되는 거 말고 그래서 배제된 걸 뺀 나머지 얼마를 최종적으로 세액감면 공제 받는지. 그럼 여러분 질문이요. 최저한세는 제재예요? 혜택이에요? 들어보시면 최저한세는 제재 혜택. 제재죠? 맞죠? 이거 딱 A만 봐도 알잖아요. 최소한 내야 될 세금보다 적게 내면 3,500원 내라. 맞죠? 그래서 그 생각도 해주셔야 돼요. 최저한세에 걸리면 제재, 최저한세 안 걸리면 그건 혜택이 혜택. 맞죠? 왜냐면 둘 다 입력해야 되고 우리 최저한세에 걸려서 얼마 공제 감면 받는지 최저한세 안 걸리면 다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아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로 외우실 건 최저한세에 걸리는 놈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안 걸리는 놈을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걔가 예외거든요. 최저한세 안 걸리는 놈이. 우리 시험에 딱 세 가지만 외우시면 세 가지만. 최저한세 안 걸리는 놈. 아시죠? 자, 해볼게요. 자, 하나씩. 자, 이 최저한세 적용 계산 구조도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실기 들어갈 때 이 구조가 그대로 녹아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단기 순위부터 시작해가지고 봤던 거죠, 여러분들. 쭉 해가지고 산출세액까지. 맞죠? 근데 우리가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받는 거. 그래서 제가 앞으로 조특법이라고 하면 조세특례 제한법 줄인 거예요. 알죠? 시험에도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줘요. 알죠?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감면은 말 그대로 내가 소득이 있으면 빼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지출이 있어야 빼주는 거. 그래서 조특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뺍니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법인세법은 세액감면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세액공제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하겠지만 밑줄 치겠지만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안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꼭 외우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최저한세 안 걸리니까. 안 걸리는 건 다 공제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가산세 같은 거 해가지고요. 우리가 총 부담세액이 나오죠, 이렇게. 자, 여기는 보지 마세요. 시험에 우리가 조특법상 여러 가지 혜택이 네 군데 있거든요. 그 네 군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맨 마지막 거예요. 이거 제가 빨간색 아예 쳐놔버렸잖아요. 맞죠?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여기 색깔 넣은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는 우리 지금 마지막에 하는 동네는 세무조정하는 동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금액 입력하는 거죠, 금액 입력하는 거. 여태까지 다 세무조정만 했었잖아요, 우리. 자, 그럼 보시죠. 자, 보실게요. 자, 그럼 우리가 조특법상 입금불산입이 차감조정이에요. 차감조정도 당연히 세금 줄여주는 혜택이죠. 맞죠? 그래서 과세표준이 3만 원이래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감면을 받기 전에 과세표준 5만 원이라는 뜻이죠. 5만 원이었는데 2만 원 감면 받아가지고 3만 원의 과세표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세율이 20%다라고 가정하면
산출세액이 6,000원 나올 거예요. 맞죠?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4,000원 받는다라고 해볼게요. 맞죠? 그러면 2,000원 있죠? 그럼 조심하실 게 우리 감면 후 세액은 마지막에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절대.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감면 후 세액은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 공제, 세액 감면을 다 받았을 경우에 내고 있는 세금이 감면 후 세액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알죠? 그리고 뭐 법인세법상 공제는 500원이고 가산세는 300원이라고 가정. 이렇게 하면 총 부담세액은 1,800원입니다, 여러분들. 1,800원. 그러면 이 2,000원을 우리가 감면 후 세액이라 불러요. 아셨죠? 감면 후 세액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감면 후 세액을 잘못 알고 계시면 이상한 숫자 넣는 분들이 계세요. 알죠?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 공제, 세액 감면을 다 받았을 경우가 감면 후 세액이지 최종적인 세금이 아닙니다. 아셨죠? 이거 진짜 조심하시고. 이걸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좋죠. 그죠?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똑같이 나와 있죠, 여기. 뭐냐면 여기 산출세액 있고, 여기 보세요. 산출세액 있고, 감면세액이 요게 조특법. 조특법상 감면세액은 세액 감면입니다. 감면. 그리고 여기 세액공제는 조특법상 세액공제.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그 조특법을 입력할 때도 세액 감면은 123번 쪽에, 세액 공제는 124번 쪽에 넣으셔야 돼요. 알죠? 그래서 125번이 결론적으로 감면 후 세액이거든요. 그럼 종합하면 뭐예요? 우리가 조특법상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다 받았을 경우에 내고 있는 세금을 감면 후 세액이다라고 해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뒤에서 또 할게요, 여러분들. 뒤에서 또 할게. 지금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는 거고. 알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왜 안 나와? 먹니? 깜짝이야. 자, 뭐냐, 우리 아까 근데 최소한 내야 될 세금이 3,500원이었죠. 3,500원. 자, 3,500원인데 이 3,000, 그러면 우리가 감면 후 세액은 2,000원인데 최소한 내야 될 세금은 3,500원이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에서 아래 단계는 그대로 적용 다 해줘요. 맞죠? 왜냐면 법인세법상 공제는 최저한세 안 걸린다면서요. 그럼 500원 다 빼주는 거예요. 500원 빼주고 가산세 300원 내고 그래서 3,300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3,500원 내야 되는데 2,000원밖에 안 내고 있죠. 그래서 아까 조특법상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를 배제시킨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1,500원을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어렵게 나오면 요 배제시키는 것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특법상 세액 감면 공제에서 4,000원을 우리가 다 받았던 거잖아요. 다 받았는데 1,500원의 혜택을 박탈하면 얼마만 받는 거예요? 그렇죠. 2,500원 받는 거죠. 500원. 이렇게 되세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여기 화면 보세요.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화면 보실게요.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 121번 제가 녹색 친 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액 있죠? 맞죠? 여기 있고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 입력하는 거냐면 지금 사례에서는 4,000원이 아니라 1,500원 배제되니까 2,500원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요 문구 최저한세에 걸려서 얼마를 최종적으로 받니? 아셨죠? 그걸 입력하는 거고 입력하는 난이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 녹색, 파란색은 최저한세 적용 제외라고 이제 제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그냥 다 받을 수 있는 거. 최저한세 안 걸리면 모든 세액공제 다 받아요.
맞죠? 이렇게 입력하는 난이 나뉘어져 있어요. 최저한세 걸리는 놈과 안 걸리는 놈. 알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최저한세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는 요 왼쪽은 작성이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그럼 우리가 감면을 받기 전에 이거 죄송해요. 그래서 여기 6,000원 이건 되시겠죠 여러분들? 예. 그럼 우리가 감면을 받기 전에 과세 표준이 5만 원이죠. 여기 요 감면 요 위에 있는 감면을 안 받았다면 과세 표준 5만 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최저한세는 감면 전 과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특법상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전 금액. 이 컴퓨터가 구해줌. 이거 해야 여러분 아니 그쵸 표정이 딱 이렇게 제가 자 이거 감면 전 과표가 이래요 여러분. 컴퓨터가 구해줘. 이렇게 그죠? 표정의 변화가 많이 심해요. 자 그리고 자 외워주세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긴 해야 되니까 우리 최저한세에서 중소기업은 7% 해줘요. 말 문제로 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따 실기할 때도 여러분들 7% 보이시죠?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알죠? 그래서 아까 방금 사를 따지면 감면전 과표가 5만 원이었잖아요. 5만 원에 중소기업은 7%에 3,500원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외 기업은 10%, 12%, 17%가 있고 씹어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최저한세가 안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안 좋은 거니까 당연히 중소기업이 유리 낳는 거예요. 그래서 되셨죠? 네.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최저한세 밑줄 좀 칠까요? 어디로 가주시냐면 곧 교재 어디 갔냐? 최저한세 어디 갔어? 없나? 300. 그러네. 340 어디냐면은 8페이지 가실게요. 348페이지의 제3절 최저한세 별표. 자,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 세 개의 문구 있죠? 세 개의 문구. 세 개의 문구 보이세요? 거기에서 348페이지. 그 중간에 혹시 화살표로 되어 두 번째 화살표 보이세요? 거기 조세특례 제한법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 거기에 밑줄 좀요.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 공제 및 세액 감면에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얘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왼쪽에 밑줄.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 세액에 밑줄 치시고. 화살표 두 번째요. 화살표 두 번째에 왼쪽 보시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 세액이라 돼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최저한세에 걸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 방금 밑줄 쳤었죠. 그러니까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 감면 공제는 대부분 최저한세에 걸려요. 그 말입니다. 그 말. 자,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다시 오른쪽에 밑줄 친 거 있죠. 거기에서 가로 안에 밑줄.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제외. 꼭 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 개발과 관련된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안 걸립니다. 암기. 아시죠? 암기.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칸 가시면 빼기 최저한세 미적용 공제감면세액 보이세요? 밑줄 좀. 최저한세 미적용 공제감면세액. 그럼 얘는 최저한세 안 걸리니까 다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 자, 오른쪽에 법인세법 밑줄 화살표에 법인세법 밑줄. 그리고 워낙 중요하니까 또 나와 있네. 두 번째 줄에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아셨죠? 그래서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우리 시험 목적상 최저한세 아니다라는 것만 외워주시면 나머지는 최저한세입니다. 다. 아셨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49.
자, 349페이지의 맨 위에 1번. 최저한세 계산 있죠, 여러분들. 자, 공식의 밑줄 좀. 자, 최저한세 중소기업은 어떻게 하냐. 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비과세 등을 적용하지 않은 과세표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위에 있는 혜택을 받기 전 과표다 그 뜻이죠. 곱하기 7%의 밑줄 좀 치시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화면 보시죠. 이거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좀 외울 게 많아요. 자.